누구나 한 번쯤 나만의 서재를 갖는 로망을 가진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다. 햇살 가득한 서재의 한편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기쁨을 준다. 더구나 우리는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사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 축적이 필요하고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서재다.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은요, 서재의 마법이라는 책이에요. 네, 책을 좀 읽으시고 집에 책이 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좀 자신만의 서재를 갖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서재는 따로 없고요. 지금의 저의 서재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면 딱 식탁에 앉아서 이제 새벽 독서를 시작하는데요. 하루 중에 그 시간이 가장 집중이 되고 또 다양한 감정, 새로운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책 속의 내용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분을 느끼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0년간 독서를 하시고 하루에 한 권 읽기를 하시고 300개의 지식 바인더, 36개의 테마 일기장을 쓰신 주인공이 본인만의 서재를 갖는 법을 다 공개해 주신 그런 책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나만의 서재를 좀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책 속에 좋은 문장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보통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일까요? 물론 저와 같은 지식 전문가에게는 베이스 캠프는 서재입니다.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고 혹시나 놓치고 있는 기초를 돌아보고 일상의 치열한 준비 상태와 전략을 확인하며 힘을 다시 얻는 곳이지요. 혹시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곳으로 돌아와 쉼을 얻고 회복하면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곳이겠죠. 네, 이 작가분께서는 서재를 자신만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셨어요. 산악 등반을 할 때 방향도 잡고 준비를 하고 기후를 파악하고 이런 곳이 베이스 캠프잖아요. 작가분께서는 서재를 자신만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나만의 베이스 캠프는 그럼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만의 베이스 캠프가 있으신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 시간에 이제 책을 읽는 그 독서 시간과 일기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새벽 독서를 하면서 삶의 방향을 좀 잡고 저녁에는 좀 일기를 쓰면서 또 이렇게 하루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또 스스로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저는 살아가는 힘을 거기에서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베이스 캠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곡선처럼 독서 습관이 처음부터 통찰에 이르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러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통찰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만한 성장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나름의 작은 성취, 작은 깨달음, 작은 성장이 있다. 소소한 즐거움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내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책 읽어도 별로 변하는 것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책 사는데 돈도 많이 들고, 뭐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독서를 지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꾸준하게 읽다 보면 작은 성장과 작은 통찰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거대한 통찰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독서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좀 꾸준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책보다 중요할까요? 책 읽기와 병행되어야 하고 순서적으로 책 읽기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독서의 목적이 바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통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결과가 독서에서도 나타날 수 없다. 어떤 책이 변화의 중심에서 필요한 책인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판단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 읽기는 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네, 책을 처음 읽으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책 선정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특히나 지금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달 어떤 책을 같이 읽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 그냥 읽는 독서가 아니라면 나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은 일단 독서보다는 신문 읽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잘 선택해서 읽으려면 신문 읽기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신문 읽기를 그렇지 않아도 해보려고 여러 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내가 좀 독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문을 제대로 읽어보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나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 근사한 서재가 아니어도 저처럼 식탁 한편에 마련한 서재라도 그곳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책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고 사색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서재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미국 도서관 협회 초기 모토라고 써진 글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것을 나의 독서 모토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을 소개해 주는 것. 네. 저 책 읽는 하하쌤은 이것을 목표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그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그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